사람의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터와 삼터를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리가 안 된 집은 돈이 새는 집이고, 돈이 새는 집은 에너지가 새고, 에너지가 새는 집은 결국 기회까지 놓치는 집이다. 사람들은 흔히 집은 휴식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집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집이 흐트러져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선택도 흐트러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돈이 새는 집의 첫 번째 신호,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이 쌓여 있는 것. 회사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가 필요 이상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비용이 누적되고 관리 집중도가 떨어지고 결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집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집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물건을 내가 가진 자산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물건들이 가장 큰 누수다. 책을 예로 들어봅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읽지 않는 책, 한 번도 펼치지 않은 책, 언젠가 읽겠지라는 마음으로 방치된 책들. 이 책들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돈이 묶이고 공간이 묶이고 정신이 묶입니다. 나는 경영할 때 항상 말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자원은 자산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본은 기회비용의 낭비다. 집도 동일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책, 가전제품, 화장품, 옷. 만약 당신이 6개월도 손대지 않았다면 그건 당신의 삶에 기여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이 정리는 성격이 아니다.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정리를 못해요.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리는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입니다. 기술은 다음의 구조를 갖습니다. 배우면 늘고, 반복하면 숙련되고, 숙련되면 부담이 줄고, 부담이 줄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못하는 성격이 아니라 단지 정리를 배운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능력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배운 적이 없을 뿐입니다.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 작은 공간 하나를 바꿀 때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항상 큰 계획을 세우며 실패합니다. 회사를 바꿀 때도 자신의 삶을 바꿀 때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 전체를 다 정리해야지. 이번에 확 한번 다 치워버려야지. 이런 계획은 10중 8구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은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던 원칙이 있습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마라. 작게 바꾸고 그 작은 변화를 매일 지속해라. 정리의 시작도 똑같습니다. 현관 한 칸, 책상 한 면, 서랍 하나, 이 공간 하나만 정리해도 인간의 감정 시스템은 즉시 반응합니다. 눈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불필요한 짐들이 사라진 느낌이 들고 더 정리하고 싶다는 동기가 생깁니다. 정리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해야 습관이 됩니다. 그 반응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성공을 먼저 체험하는 것입니다. 4.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한다. 정리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집이 엉망이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된 집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은 조금만 어지럽혀져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평생 어지럽혀진 환경에 익숙한 사람은 그 불편함을 감지하는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기업도 같습니다. 관리 체계가 없는 회사는 문제가 많아도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삶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리의 첫 단계는 정돈된 공간이 주는 감정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편안함, 집중감, 여유, 질서감, 마음의 평온, 이 감정을 경험해야 사람은 그 감정을 잃기 싫어서 정리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정리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감정에 중독되는 과정입니다. 5. 가족 때문에 정리가 막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남편이 못 버리게 해요. 부모님이 물건을 쌓아둬요. 아이들이 치우질 않아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는 독단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가족은 함께 사는 팀이다. 가족 때문에 정리가 어렵다면 원인이 하나입니다. 정리를 주제로 한 대화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사람마다 물건을 대하는 감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원칙이 필요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영역부터 정리한다. 기한 지난 식품, 약품, 유통기한 지난 건강식품. 이것은 안전 문제이므로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수치와 기준을 합의한다. 옷장은 10-20% 비워둔 상태, 유지. 3년 동안 안 쓰면 정리 대상. 같은 물건 5개 이상은 보유 금지 등 수치가 있어야 감정 싸움이 줄어듭니다. 기업이 규정 없이 돌아갈 수 없듯 가정도 원칙이 있어야 질서가 생깁니다. 6. 결론 정리는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정리라는 것은 단순히 집을 치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정리는 다음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사고방식, 감정, 우선순위, 돈의 흐름, 삶의 질.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명확히 구별한다. 정리란 결국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는 힘입니다. 이 힘을 갖는 사람만이 돈도 시간도 기회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이 기업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돈이 오가고 물건이 흐르고 시간이 쌓인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이라면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 없는 공간은 반드시 무너진다. 기업이 재고 관리에 실패하면 현금 흐름이 막히고 창고는 쓸모없는 물건으로 가득 차며 결국 생산성은 땅에 떨어집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물건의 흐름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이 새고 집은 창고가 되고 삶의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1. 정리가 안 된 집이 부자의 집이 될 수 없는 이유. 부자들의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는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이 아닙니다. 나는 수많은 CEO의 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거의 없다. 그들은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삶에 기여하지 않는 물건은 내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 이것은 단지 집의 미관 문제가 아니라 정신구조의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은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지출도 똑같이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정리가 안 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흐름에 매우 익숙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보고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돈이 새는 구조를 보면서도 감각이 둔해지고 결국 낭비를 일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부가 축적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2. 집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인생을 흔든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만 계산합니다. 월세, 전기세, 카드값, 교육비. 그러나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 새는 돈은 이런 공식 지출보다 훨씬 큽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수많은 가정을 분석하며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거대한 누수 구조다. 예를 들면 중복 구매 비용, 옷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또 산다. 도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또 산다. 식재료가 썩어 있어서 새로 사야 한다.
시간 비용. 물건을 찾느라 하루 10분씩 낭비하면 1년에 무려 60시간이다. 이는 2달의 주말과 맞먹는다. 감정 비용. 어지러운 공간은 뇌를 피로하게 만든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갈등이 늘어난다. 건강 비용.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먼지, 쌓인 물건은 알레르기 스트레스 불면을 유발한다. 이 모든 비용이 쌓이면 결과적으로 가정의 경제력은 떨어지고 삶의 질은 저하된다. 기업에서 이런 구조라면 위기경영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수준입니다. 3. 집을 지배하는 물건의 법칙. 들어오는 속도가 나가는 속도보다 빠르면 반드시 붕괴한다. 모든 공간에는 수용 가능한 용량이 있습니다. 옷장에는 옷장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있고 주방에는 주방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공간이 조금 남았잖아. 언젠가 쓰겠지. 버리기 아까워. 이건 추억이 있어. 이런 태도가 누적되면 집은 금세 붕괴합니다. 내가 성장기 삼성 창업을 준비하던 시절 나는 한 가지 원칙을 매우 강하게 지켰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절대 효율을 만들지 못한다. 공간이 흐트러진 변하는 순간 그 공간의 생산성, 집중력, 사고의 명료함이 모두 흔들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의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저분함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4. 물건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물건과 감정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나는 이를 과도한 애착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물건을 버리려 하면 불안해합니다. 돈 주고 샀는데, 아깝잖아. 추억이 있는데,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은 쓸 때만 가치가 있다. 사용되지 않는 물건은 추억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공간을 빼앗는 비용일 뿐이다. 사람들은 추억을 물건으로 보관하려 합니다. 그러나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감정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버린 물건 때문에 추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공간을 되찾을 뿐입니다. 5. 가족은 정리의 가장 어려운 변수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변수다. 가족 때문에 정리가 막힌다는 사람들을 나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은 못 버림, 남편은 버리면 화냄, 아이들은 정리를 싫어함. 그러나 본질은 이겁니다. 정리는 공간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가족은 이 합의가 없다. 기업에서는 모든 공간, 창고, 서류, 자원에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용 기한, 수량 제한, 폐기 기준, 보관 규칙. 하지만 가정에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건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기준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느나마로 게마로 그러하나 가정이 평화롭고 부유해지려면 정리 기준을 숫자로 만들라. 예, 3년 동안 안 쓰면 정리. 같은 물건 3개 이상 소유하지 않음. 옷장은 80%까지만 채우고 20%는 비워둠. 냉장고의 모든 음식은 기한을 기준으로 순환. 규칙이 생기면 감정 싸움이 줄어들고 정리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6. 정리가 되면 생각이 명료해지고 생각이 명료해지면 선택이 달라진다. 언젠가 한 고위 임원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하게도 집을 정리하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결단력이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리의 본질은 공간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뇌의 부담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뇌를 소모시키고 선택 능력을 떨어뜨리며 피로를 쌓이게 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창의성과 집중을 떨어뜨립니다. 당신이 정리를 시작하는 순간 이 모든 부담이 사라지고
뇌는 비로소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기업도, 가정도, 개인도 정리가 되면 삶의 의사결정이 가벼워집니다. 결론 정리는 돈, 시간, 감정, 에너지를 구하는 가장 싸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본질적인 원가 절감이라는 단어를 수백 번 사용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절감은 정리입니다. 정리는 물건을 줄이고 지출을 줄이고 시간 낭비를 줄이고 감정 소모를 줄이고 공간을 회복하고 뇌 부담을 줄이고 결국 삶의 질을 끌어올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한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싸고 누구나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말투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다. 나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환경을 본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인재를 발탁하고 수천만 평의 공장, 수만 명의 직원을 관리하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정리가 안 된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정리가 안 된 생각을 하고 정리가 안 된 감정을 쓰고 정리가 안 된 선택을 하며 산다. 그것이 실패의 시작이다. 1. 어지러운 환경은 성공의 적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삶에서 변화, 성장, 성취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목표가 아니라 환경이다. 사람들은 성공을 결심하고도 왜 오래 가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환경이 그 결심을 뭉개버리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환경은 사람의 의지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약화시킨다. 시야가 복잡해지고 뇌 처리 용량이 줄고 피로는 빨리 오고 감정은 예민해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선택은 흐릿해지고 작은 실수가 반복된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의지를 이긴 것이다. 나는 삼성 초기 시절 어떤 직원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었다. 어지러운 책상에서 큰 결정을 기대하지 마라. 생산성과 통찰력은 깨끗한 환경에서 시작된다. 2. 환경이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 사람은 환경을 지배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경이 사람의 행동을 80% 이상 지배한다. 예를 들어보자. 냉장고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건강한 식습관은 절대 유지되지 않는다. 책상이 복잡하면 업무 효율은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현관이 어지러우면 하루의 시작이 어둡게 시작된다. 옷장이 엉켜 있으면 출근 준비가 불안하게 시작된다. 이것은 심리학적, 뇌과학적, 행동경제학적으로 모두 같은 결론을 말한다. 환경은 의지를 이긴다. 정리가 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목표가 아니라 집 안의 환경이다. 3. 정리가 안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5가지 공통신호. 내가 수천 명의 직원을 보고 수백 개의 가정을 분석하며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했다. 일을 시작하면 금방 피곤해진다. 뇌는 시각적 혼란을 피로로 받아들인다. 정리가 안 된 공간은 실제보다 2배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다. 결정력이 낮다. 옷, 책상, 주방 모든 공간에서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선택이 많아질수록 큰 결정을 할 힘이 줄어든다. 감정 기복이 크다. 어지러운 공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한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짜증이 생긴다. 소지출이 많아진다. 물건을 찾지 못해 다시 사고 중복 구매가 늘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약품을 버리며 돈이 계속 새어나간다. 삶이 반응적이다. 환경에 반응하며 살지 주도적으로 선택하며 살지 못한다. 나는 이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정리되지 않은 환경은 주도적인 삶을 빼앗는다. 환경이 흐트러진 사람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 정리의 본질은 버리는 힘이다. 사람들은 정리를 치우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정리는 버리는 능력이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 나는 경영하면서 수많은 회사를 인수하고 줄이고 키웠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배웠다. 불필요한 공장은 과감히 정리했고, 의미 없는 사업은 통폐합했고, 회복 불가능한 시스템은 과감히 갈아엎었다. 이것은 잔혹함이 아니라 기업 생존의 원칙이다. 가정도 다르지 않다. 사용하지 않는 옷, 기억나지도 않는 서류, 중복된 물건, 고장난 소형가전, 3년간 안 쓴 물건,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의 효율을 잡아먹는 잡음이다. 성공하려면 인생에서 잡음 노이즈를 제거해야 한다. 정리가 곧 잡음 제거다. 5. 가정이 무너지는 조용한 방식, 정리를 미루는 습관. 가정이 망하는 방식은 소리가 크지 않다. 파산처럼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난다. 정리를 미루는 작은 선택들이 하루, 일주일, 한 달, 몇 년 이렇게 쌓이면서 집은 서서히 침몰한다. 어지러운 현관, 가득 찬 식탁, 쌓여가는 택배 박스, 찾지 못하는 생활용품, 꽉 막힌 옷장, 사용하지 않는 책과 물건들. 이 패턴이 쌓이면 가정은 기능을 잃는다.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 정리를 미루는 집은 마치 녹이 쓰는 기계와 같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다. 6.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다. 정리를 시작하면 세 가지가 분명히 바뀐다. 생각이 선명해지고 아는 줄것, 불필요한 자극이 줄어들면서 뇌가 명료해진다. 이 선택이 빨라지고 매일 하는 수많은 작은 결정이 줄어들어 큰 결정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된다. 감정이 안정된다. 공간이 안정되면 감정도 안정된다. 이 세 가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명료한 생각, 빠른 선택, 안정된 감정, 정리된 공간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제공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정리란 삶의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7. 환경을 바꾸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사람들은 성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이렇게 느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놀라울 만큼 빨리 변한다. 사람의 성격은 환경에서 오는 자극의 패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깨끗한 공간은 차분함을 만든다. 여유 있는 공간은 집중력을 만든다. 규칙적인 공간은 안정감을 만든다. 가벼운 공간은 추진력을 만든다. 따라서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성격을 바꾸는 작업이다. 그리고 성격이 바뀌면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다. 기업에서든 가정에서든 변화는 항상 환경에서 시작된다. 결론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꾸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내가 경영하면서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환경을 바꿔라.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정리가 잘 된 집에서 사는 사람은 규율을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효율을 배우고 심리적 평안을 얻는다. 그것은 결국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된다. 사람들은 집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단순히 정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조금 더 깊게 본다. 정리가 안 된 공간은 그 사람의 행동을 무너뜨리고 그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사람의 품질만 거창한 도덕에서 나오지 않는다. 생활의 작은 습관, 환경의 질서, 마음의 구조,
이 작은 요소들이 모여 그 사람의 전체 품질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정리는 사람의 품질을 결정한다. 품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1. 품질 없는 공간은 품질 없는 삶을 만든다. 내가 기업을 키우며 가장 신경 쓴 것은 기술도 건물도 장비도 아니었다. 사람의 품질이었다. 그리고 그 품질은 반드시 환경 속에서 드러난다. 특히 이런 환경은 사람의 삶을 조용히 잠식한다. 너무 많은 물건, 방치된 것들, 찾지 못하는 것들, 필요 없는 감정이 묻은 것들, 기한 지난 물건들,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느려지고 둔해지고 예민해지고 집중력을 잃어간다. 나는 이것을 환경의 침식작용이라고 부른다. 환경은 빠르게 무너뜨리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갉아먹는다. 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의 가장 위험한 특징, 자기 자신을 속인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시간 나면 하지 뭐.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쓰겠지. 아까우니까 버릴 수 없어.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이런 변명을 회사에서도 수도 없이 들어왔다. 그리고 잘 알고 있다. 자기 합리화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쓰는 가장 흔한 기술이다. 정리를 미루는 사람들은 결코 물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다. 결정하기 싫어서 힘든 것이다. 버릴지 말지 결정하기 싫고, 남길지 말지 판단하기 싫고, 기준을 세우기 싫고, 책임지기 싫다. 그래서 물건이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한다. 정리를 못하는 집의 가장 큰 문제는 물건이 많다는 게 아니라 결정을 피하는 습관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이 습관은 일에서도 돈에서도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3. 정리의 핵심은 결정력이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물건을 치우는 사람이 아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결정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내 삶의 목표에 기여한다. 이것은 내 삶을 방해한다. 이것은 남기고,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대체하고, 이것은 최소화하고. 결정이 빠른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속도가 붙는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가정도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물건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정 능력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리 못하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약하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 때문이다. 버리면 다시 필요할까봐, 돈이 아까울까봐, 추억이 사라질까봐, 잘못 결정할까봐, 손해볼까봐. 이 불안은 정리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결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인생을 살지 못한다. 정리는 이 불안을 극복하는 훈련이다. 버릴 때 느껴지는 작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큰 결정을 훨씬 더 잘하게 된다. 그래서 정리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결단력 훈련 도구다. 5. 집 안의 물건은 정서적 신호다. 나는 집 안의 물건을 단순한 물체로 보지 않는다. 집 안의 모든 물건은 주인의 정서 상태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책이 쌓여 있다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천력은 부족하다. 사용하지 않는 옷이 많다면 과거의 자아에 붙들려 있다. 빈 상자, 빈 병이 많다면 언젠가의 가능성에 집착한다. 고장난 물건을 두면 미뤄두는 성향이 강하다. 가득 찬 냉장고라면 통제력보다 감정 소비가 앞선다. 이렇게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 감정, 습관, 사고 패턴이 모두 보인다. 그래서 정리는 단순한 공간 관리가 아니라 심리 치유이자 자아 재구성 작업이다. 6. 정리는
가족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많은 집에서 갈등의 원인은 돈이 아니다. 성격 차이도 아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환경적 불일치에서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깔끔해야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쌓아두어야 마음이 안정된다. 이 차이는 빠르게 가족 관계를 소모시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정리가 안 되는 집의 첫 번째 해결책은 청소가 아니라 대화다. 대화 없이 정리를 강요하면 반발이 생긴다. 대화 없이 물건을 버리면 상처가 남는다. 정리는 기술이고 기술에는 설명과 합의가 필요하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이고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어떤 수량까지 허용할 것인지 이 기준을 가족과 함께 만들면 집은 정리되기 시작하고 가족 관계도 편안해진다. 7. 정리된 집은 명확한 삶을 만든다. 정리가 잘 된 집에서는 삶이 세 가지 방향으로 달라진다. 선택이 빨라진다. 물건을 찾는 시간이 줄고 매일 하는 사소한 결정이 단순해진다. 이 감정이 건강해진다. 시각적 피로가 줄어들어 화를 덜 내고 마음의 진동폭이 작아진다. 목표가 명확해진다. 불필요한 물건이 사라지면 삶의 우선순위가 선명해진다. 나는 이것을 환경 기반 의사결정 구조라고 부른다. 환경이 바뀌면 머리가 바뀌고 머리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결론 정리는 인간의 품질을 복구하는 과정이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다. 정리는 인간의 품질을 회복하는 작업이다. 책임감, 판단력, 절제, 집중력, 결단력, 미래 지향성, 이 모든 품질은 정리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준비된 사람이 아니다. 정리를 시작하는 순간 준비된 인생이 열린다. 사람들은 정리를 이야기하면 물건 몇 개 버리는 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정리를 훨씬 깊은 개념으로 본다. 정리는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비우는 일이다.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기존의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기업에서도 인간의 성장에서도 절대적인 진리다. 1.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성장을 포기한 사람이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한다.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 돈 주고 샀으니 아깝지. 지금 버리기엔 너무 이르다. 혹시 모르니까 남겨둘게.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버리지 못한다는 말은 앞으로도 성장할 의지가 없다는 말과 같다. 물건은 기억을 붙잡아 두고 기억은 과거를 붙잡아 두며 과거는 가능성을 억압한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새로운 전략을 세울 때가 아니다.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지 못할 때다. 가정도 똑같다. 버리지 못하는 집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으면 변화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 무엇을 버릴지 모르는 이유는 현재의 나가 분명하지 않아서다. 사람들이 물건을 못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다. 지금의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한다. 나는 어떤 물건을 써야 한다. 나는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을 보면 주저하지 않는다. 반대로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현재 자신이 모호하다.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선명하게 알지 못한다. 그래서 버릴지 말지 결정할 때 항상 흔들린다. 버림의 기준은 물건이 아니라 나의 방향성이다. 방향이 명확하면 물건을 버리는 일은 흔들리지 않는다. 3. 미래의 나를 위해 버리지 않고 과거의 나를 위해 쌓아둔다. 정리가 안 된 집을 보면 항상 같은 패턴이 있다. 집안의 대부분의 물건은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나를 위한 것이다. 과거의 취향, 과거의 체형,
과거의 생활 방식, 과거의 감정, 과거의 꿈, 과거의 습관, 이 물건들은 더 이상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래보다 과거를 더 지키려 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과거를 쌓아두는 사람은 미래를 잃을 수밖에 없다. 기업이 오래된 방식을 고수하면 시장을 잃는다. 사람이 오래된 물건을 붙잡으면 삶의 속도를 잃는다. 정리는 미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행동이다. 4. 버림은 자유를 되찾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이 많으면 안정감을 느낀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이 많을수록 걱정이 많아진다. 이걸 어디에 둬야 하지? 나중에 써야 하는데. 버리면 어떡하지? 정리해야 하는데 귀찮네. 물건이 늘어날수록 결정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결정이 늘어날수록 사람의 두뇌는 피로해진다. 그 결과 사람은 자유를 잃는다. 선택의 자유, 시간의 자유, 감정의 자유, 움직임의 자유. 물건이 많다는 것은 자유를 묶는 족쇄와 같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버림은 자유를 되찾는 일이다. 공간이 가벼워지면 사람의 마음도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움직임도 가벼워진다. 5. 버리지 못하는 집의 3가지 핵심 문제. 내가 수많은 사람의 집을 보며 느낀 것은 버리지 못하는 집에는 항상 3가지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사라진다. 모든 물건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다. 이 감정 에너지가 계속 소모된다. 물건 하나하나가 미완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 결정의 잔재가 감정을 빨아들인다. 삶의 속도가 느려진다. 어지러운 환경은 결정 속도를 떨어뜨리고 반응적인 삶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3가지는 사람의 성장에 치명적이다. 6. 버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 속도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돈도 지식도 스펙도 아니다. 속도다.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실수하고 빠르게 수정하고 빠르게 선택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물건이 많으면 속도가 떨어진다. 물건은 사람의 움직임을 늦추고 결정을 늦추고 머리를 무겁게 만든다. 버림은 속도를 회복시키는 기술이다. 그래서 나는 정리를 단순한 청소로 보지 않는다. 정리는 속도를 만드는 기술이다. 속도는 경쟁력이고 경쟁력은 사람의 미래다. 7. 결론 버림은 용기이며 그 용기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버린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일이다. 손해볼까봐, 아까울까봐, 기억이 사라질까봐, 필요할까봐, 실수할까봐. 이 모든 불안은 정리의 순간에 드러난다. 그 불안을 이겨내는 사람이 성장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정리는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니다. 정리는 두려움을 줄이는 일이다. 정리는 가능성을 여는 일이다. 버린 만큼 삶은 넓어지고 기회는 들어오고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의 방향은 선명해진다. 사람들은 정리를 하면 집이 깔끔해지고 복이 좋아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정리를 그런 단순한 미간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나는 경영을 하며 평생 강조했다. 경영의 핵심은 통제력이다. 통제력을 잃으면 회사도 사람도 가정도 무너진다. 정리는 바로 잃어버린 통제력을 회복하는 기술이다. 1. 통제력을 잃은 사람의 특징. 내가 수천 명의 직원을 관리하며 관찰한 것은 통제력을 잃은 사람에게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이다. 일이 항상 쫓기고 감정이 흔들리고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만 처리하고 매일 피곤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의 집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환경은 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환경을 정리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내면 상태가 환경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환경이 엉망이면 사람의 내면도 엉망이 된다. 이 공간이 복잡하면 생각도 복잡해진다. 사람들은 집이 복잡해서 머리가 복잡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머리가 복잡하니 집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집이 복잡해지면 머리는 더 복잡해진다. 이것은 악순환이다. 환경이 산만하면 뇌는 불필요한 자극을 계속 받는다. 문이 열릴 때마다 보이는 어지러움, 책상 위에 놓인 미해결 문제, 바닥에 놓인 잡동사니, 가득 찬 옷장, 냉장고 속 기한 지난 음식들, 이 모든 것이 뇌를 자극한다. 자극이 많아질수록 뇌의 통제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어지러운 집에 사는 사람들은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선택 능력이 떨어진다.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뇌의 안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암 통제력을 되찾는 첫 단계는 내가 통제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통제력을 잃는다. 돈, 인간관계, 물건, 감정, 기회, 기억 모두 붙잡으려 하다 보니 손에 들린 것은 많지만 실제로 통제되는 것은 없다. 나는 경영을 하며 수없이 이 원칙을 증명해왔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회사는 망한다. 통제해야 할 것만 통제하는 회사가 산다. 정리도 같다. 정리는 수많은 물건 중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행위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4. 물건이 많을수록 통제력은 약해진다. 물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 써야 하는 요소가 많다는 뜻이다. 물건 하나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 요소가 붙는다. 보관, 청소, 이동, 정리, 분류, 유지 보수, 결정, 감정적 부담. 물건이 많아질수록 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물건을 줄인다는 것은 인생의 변수를 줄이는 일이다. 모든 변수는 사람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통제력을 약화시킨다. 물건이 적을수록 사람은 행동이 빨라지고 집중력이 강해지고 결정이 명확해지고 삶의 흐름이 부드러워진다. 5. 정리는 에너지 누수를 막는 행위다. 정리가 안 된 집에서는 에너지가 새어나간다. 에너지가 새는 가장 흔한 지점은 다음과 같다.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쓰는 순간, 보관할 공간을 찾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버릴지 말지 고민하며 감정이 소모되는 순간, 집이 어지러워 보이며 자존감이 깎이는 순간, 정리를 미루며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이 누수가 반복되면 사람은 의지가 약해지고 삶의 추진력을 잃는다. 정리는 이 누수를 막아 삶의 에너지를 다시 한 곳으로 모아준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통제력 회복이다. 6. 정리된 집은 주도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 정리가 잘 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반응적인 삶에서 주도적인 삶으로 물건과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다. 이 감정 중심 삶에서 원칙 중심 삶으로 버릴지 말지를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결정한다. 복잡한 삶에서 단순한 삶으로 단순함이 깊이를 만든다. 단순함이 속도를 만든다. 단순함이 집중력을 만든다. 정리는 단순함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7. 정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긴 과정이다.
정리를 통해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커 환경이 가벼워지고 2비거 생각이 선명해지고 3더 결정이 빨라지고 4모 감정이 안정되고 5 행동이 주도적이 되고 6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고 7리 통제력이 회복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나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회사도 그렇다. 경영자가 회사를 제대로 통제하면 회사는 안정되고 성장한다. 사람도 그렇다. 자신을 통제할 줄 알면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결론 정리는 통제력을 되찾는 가장 경제적인 경영 기법이다. 정리의 목적은 깨끗함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결과일 뿐이다. 정리의 진짜 목적은 다음이다. 마음의 질서를 세우고 감정의 균형을 잡고 선택을 단순하게 만들고 에너지 누수를 막고 삶의 속도를 회복하고 자신을 다시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정리는 인생을 경영하는 첫 단계다. 정리가 되는 순간 몸이 움직이고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안정되고 삶의 수준이 올라간다. 정리는 결국 삶의 근본을 흔드는 힘이다. 내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가장 강조한 능력은 재능도 성실함도 경험도 아니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선택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 인생도 경영도 관계도 결국 선택의 누적이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능력을 잃어버린다. 왜일까? 정리가 안 된 환경은 사람의 선택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1. 혼란스러운 집은 잘못된 선택을 부른다. 정리가 안 된 집에서는 사람의 선택 능력이 무너진다. 불필요한 것에 시선이 빼앗기고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지켜야 할 순서를 잃고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선택을 두려워하게 된다. 기업에서 이런 직원은 항상 작은 결정 앞에서 머뭇거린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일도 놓치게 된다. 집도 마찬가지다. 어지러운 환경은 사람을 반응형 인간으로 만든다. 물건에 반응하고 감정에 반응하고 문제에 반응하고 상황에 끌려다닌다. 반응하며 사는 사람은 주도권을 잃는다. 주도권을 잃은 사람은 정확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 이 선택 능력은 환경의 단순함 속에서 자란다. 나는 수많은 임원과 직원에게 동일한 조언을 반복했다. 복잡한 환경에서는 올바른 선택이 나올 수 없다. 선택 능력은 풍부함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선택 능력은 단순함 속에서 자란다. 집이 단순해야 머리가 명확해지고 명확해야 선택이 쉬워진다. 정리가 안 된 집에 사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뭘 먼저 해야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이걸 버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이것이 바로 환경이 선택 능력을 마비시킨 신호다. 3. 정리는 우선순위 훈련이다. 정리란 결국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물건, 지금 필요한 물건, 자주 쓰는 물건, 미래에 도움이 될 물건, 이미 역할이 끝난 물건,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물건, 이것들을 구분하는 과정이 바로 우선순위 설정이다. 우선순위를 빠르게 잡는 것은 경영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집 안에서 우선순위를 잡는 습관이 생기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삶 전체에서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일도 잘하고 시간도 잘 쓰고 기회도 잘 잡는다. 왜냐하면 이미 우선순위 근육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선택이 느린 사람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다. 나는 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선택이 느린 사람들의 집에는 항상 결정되지 않은 물건이 쌓여 있다. 예를 들면 버릴지 말지 고민 중인 옷,
어디에 둘지 모르는 상자, 미완성의 문서나 종이, 손 보려고 놓아둔 고장난 물건, 읽으려고 산 책,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잡동사니 이 물건들은 모두 미완의 결정이다. 미완의 결정이 쌓이면 사람의 뇌는 부담을 느낀다. 부담이 커지면 새로운 결정을 내릴 여유가 없다. 그래서 선택이 느려지는 것이다. 정리는 미완의 결정을 끝내는 행위다. 5. 선택 능력을 강화하려면 물건을 기준으로 훈련해야 한다. 선택 능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쉬운 훈련 도구가 있다. 바로 물건이다. 물건은 감정, 기억, 돈, 습관, 미래가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선택 능력을 훈련하기에 완벽한 대상이다. 훈련은 간단하다. 바로 쓰는 물건 차르사. 남긴다. 이 6개월 동안 쓰지 않은 물건도 조건부 검토. 1년 이상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정리 대상. 언젠가라는 단어가 붙는 물건. 대부분 필요 없는 물건이다. 이 단순한 기준만으로도 사람의 선택 능력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발전한다. 6. 정리는 미래를 선택하는 힘을 만든다. 정리가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행동 패턴을 보인다. 충동이 줄어든다. 공간이 단순해지면 감정 소비가 줄어든다. 이 선택이 선명해진다. 물건이 줄면 필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시간의 질이 올라간다. 선택에 쓰던 에너지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쓰인다. 삶이 계획적으로 변한다. 물건이 정리되면 생각도 정리되기 때문이다. 5. 좋은 선택이 반복된다. 좋은 선택이 쌓이면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은 결국 좋은 인생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정리는 미래를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7. 선택 능력은 결국 자기 책임에서 나온다. 사람이 선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책임을 지기 싫어서다. 잘못될까봐, 손해볼까봐, 후회할까봐, 비난받을까봐. 그래서 선택을 미루고 물건도 버리지 못한다. 나는 수없이 많은 인재와 수없이 많은 실패자를 보며 깨달았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택을 두려워한다. 정리는 작지만 확실한 책임이다. 오늘 버린 물건 하나가 당장 인생을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감각을 일깨우고 결정하는 근육을 키운다. 이 작은 결정들이 결국 큰 결정을 만든다. 결론 정리는 선택 능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다. 정리는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니다. 정리는 선택의 역량을 되살리는 과정이다. 선택의 속도, 선택의 명확성, 선택의 기준, 선택의 용기, 선택의 책임. 이 5가지가 모여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았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결정이 빠르고 선택이 명확했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정리는 바로 이 능력을 키우는 가장 근본적 훈련이다. 정리가 되는 순간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삶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정리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본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정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정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문을 여는 작업이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수많은 전략과 혁신을 시도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그 전략은 죽은 전략에 불과하다. 집과 인생도 똑같다. 정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어떤 변화도 오래가지 않는다. 1. 가장 위험한 착각. 정리는 한 번 하면 끝나는 일이다. 정리를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정리를 이벤트로 보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 한 번에 다 치워야지. 날 잡고 싹 정리해야지.
휴가 때 한 번에 끝내야지. 이런 방식은 절대 지속되지 않는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혁신으로 회사가 영원히 성장하는 법은 없다. 혁신은 문화가 되어야 하고 정리도 습관이 되어야 한다. 정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집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정리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없는 정리는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2. 정리는 가볍게 사는 힘을 만든다. 사람들은 물건을 줄이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리가 될수록 삶은 가벼워진다.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다음에 힘을 얻는다는 의미다. 움직임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 감정의 흔들림이 줄어들고 결정 피로가 줄어들며 불필요한 관계 지출, 집착이 사라지고 시간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 5가지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이 말을 반복했다. 가벼운 조직이 빠르고 빠른 조직이 이긴다. 인생도 동일하다. 가벼운 사람만이 기회를 잡고 방향을 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 정리는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다. 3. 정리가 되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 정리가 된 공간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는다. 마음이 평온해진다. 시각적 잡음이 사라지면 감정 폭이 줄어들고 오래 쌓인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 시간 감각이 복구된다.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시간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간이 단정해지면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고 시간의 질이 올라간다. 목표가 선명해진다. 불필요한 물건이 사라지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드러난다. 집중력이 회복된다. 공간이 단순해질수록 뇌의 에너지가 핵심 활동에 집중된다. 작은 성공이 쌓이기 시작한다. 정리의 결과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즉시 일어난다. 이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의 기반이 된다. 정리의 마지막 단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정리의 1단계는 물건을 줄이는 것, 2단계는 습관을 만드는 것, 3단계는 공간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것이다.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정리란 삶의 공백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 공백은 새로운 기회를 위한 자리이며 새로운 배움이 들어올 공간이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여유이며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낼 틀이다. 정리된 집은 단순히 깨끗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다. 정리는 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일이다. 정리를 하면 사람들은 집이 변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변한 것은 집이 아니라 그 집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다. 관점이 바뀌면 다음의 일이 벌어진다. 소비를 신중하게 하고 시간 사용이 달라지고 관계에서 거리를 조정하고 일이 선명해지고 감정이 줄고 정체되어 있던 삶이 다시 움직인다. 정리는 관점을 바꾸는 도구이며 관점이 바뀌면 삶의 모든 구조가 다시 설계된다. 6.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것은 물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정리의 가장 깊은 단계에서 사람들은 알게 된다.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것은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습관, 집착, 감정, 두려움, 미련, 과거의 자아, 바뀌지 않는 사고방식. 이것들이 진짜 정리해야 할 대상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느꼈다.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버리기 시작한다. 버려야 할 낡은 사고, 버려야 할 낡은 감정, 버려야 할 낡은 습관. 정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다. 7. 결론 정리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재편성 도구다. 정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정리는 심리학, 철학, 경영학, 습관공학, 인간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 능력이다.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은 삶 전체를 재편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리는 다음을 모두 바꾸기 때문이다. 환경, 사고방식, 감정 구조, 시간 구조, 소비 구조, 선택 구조, 인간관계, 미래 설계. 삶은 결국 구조가 지배한다. 정리는 그 구조를 다시 세우는 기술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정리된 집은 끝이 아니라 새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의 문제다. 정리를 끝낸 사람은 드디어 새로운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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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된 사람이다.